2019년 11월 25일 1학년 8반 조 보이는 라디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다. 2011 MC 나이와 함께 즐길 준비 되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민이 기는 당나귀의 라디오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머지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당연하죠. 돌베인의 더 이먼 갈매기 맞죠? 네, 맞아요. 어느덧 무한도전이 종영된 지 1년이 지났네요. 무한도전의 큰 팬으로서 아직도 그리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도 정준하 씨와 박명숙 씨가 서로 티격태격하며 떠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그럼 혹시 나무진 씨, 이쯤 되면 오늘 라디오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네, 무한도전 멤버들이 작사한 노래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무한도전 가요제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곡 한 개 듣고 가실게요. 리노 막시무스 카이조 소제 소냐도르엔 스파르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노래의 제목은 키가 작은 꼬마 이야기로 2007년 7월 14일 방영분인 무한도전 간병북로 가요제에서 하하와 스컬이 부른 레게풍 노래로 키가 작은 하하 자신의 모습을 유쾌하게 가사로 담은 노래입니다. 그 전에 우진 씨, 레게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나요? 그럼 레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게는 아프리카 음악과 캐리비안 음악 그리고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장르인데요. 1960년대 자메이카에서 시작된 스카 음악을 기반으로 음악가들이 스카 음악을 더 느리게 연주하고 오프비트를 가미해 레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레게 음악의 가사는 대부분 가난한 자메이카 사람들이 갖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종교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4분의 4 박자의 불규칙하면서도 강한 악센트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짧은 리듬을 전기 기타와 드럼 세트로 여러 번 반복하거나 오르간이나 피아노로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리듬이 복잡한 경우도 있으나 하성은 단순하며 록 음악처럼 소리도 큰 것이 특징입니다. 듣고 보니 키가 작은 꼬마 이야기에서도 그런 레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키가 작은 꼬마 이야기는 하하가 자신의 두특기인 레게피를 살려 중독성 있는 리듬과 솔직한 가사로 가요제 대상은 물론 그 당시 음반 1위 후보로 올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 경쟁곡 중에는 빅뱅의 거짓말과 원더걸스의 텔미도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 사이에서도 선전할 정도로 강변북로 가요제 최대 히트곡을 넘어 하하 본인에게 최대 히트곡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처음에 방송에서는 조금은 유치한 가사라고 놀림감이 되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호평을 받은 노래이죠. 특히나 리듬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후 키가 작은 꼬마 이야기는 무한도전의 노래 중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어 2011년 나름 가수다 특집에서 정준하가 키 큰 노총각 이야기로 리메이크하기도 했으며 2015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는 다시 듣고 싶은 노래 2위를 차지해 하하가 8년 만에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하하 씨는 171.5cm인데 전 168.8cm랍니다. 듣다 보니 저를 위한 노래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정말 작거든요. 갑자기 화가 나네요. 이렇게 화가 날 땐 이열치열이죠. 삼계탕이 갑자기 확 땡기는 것 같아요. 삼계탕이요? 삼계탕 하면 정영돈의 연기백숙인데. 바로 듣고 오시죠. 연계백숙은 무한도전의 2011년 연말 콘서트 기획이자 나는 가수다의 패러디 컨셉으로 만들어진 나는 가수다의 경연곡입니다. 경연 주제는 바로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부르기로, 정영돈의 연계백숙은 2009년 정준하가 불렀던 연계백숙의 리메이크곡입니다. 연계백숙은 중간 평가까지는 일정한 곡이 완성 상태이고, 그리고 여러 세션들이 호평을 내려 6위로 마무리했지만 본 공연에서는 뮤지컬 무대를 꾸며 화려한 무대 구성과 좋은 노래 실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간단히 뮤지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요? 뮤지컬이란 미국에서 발달한 대중예술로서 음악, 특히 노래가 중심이 되어 무용과 극적 요소인 드라마가 조화를 이룬 종합 공연물입니다. 또한 뮤지컬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 후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중들은 낙천적이고 유쾌하고 문학적인 문화를 갈망했는데 바로 그런 대중들의 정서에 맞는 낙천적이고 오락적인 뮤지컬이 당시 오페라가 꽃을 피우고 있던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대중예술로 뿌리를 내리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는 크게 극이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서곡과 뮤지컬의 백미를 일컬어지는 작품의 주제를 담고 있는 클라이막스, 아리아,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난 후 막을 내리는 커튼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뮤지컬들로는 캐츠, 레미제라블, 오페라 유령 등이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연계백숙으로 돌아와서 이 노래는 원곡의 재해석 부분이 탁월한 곡으로 리메이크 전 노래와는 다르게 뮤지컬 형식으로 무대를 구성하여 무대 뒤 화려한 배경과 무대 조명 장치를 이용하여 매끄러운 이야기 진행을 보여주어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창의성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수록 토요일에 무한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요일 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갔던 냉면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화목하고 가장 시원했던 냉면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냉면이요? 냉면하면 박명수와 제시카가 부른 냉면 노래가 떠오르네요. 바로 듣고 오시죠. 정말 진행이 근본이 없네요. 냉면이라는 노래는 이 트리비가 작곡하고 2009년 방송된 올림픽대로 가요제에서 박명수 씨와 제시카 씨가 같이 불렀던 곡입니다. 이런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는 냉면을 소재로 삼아 간단히 따라 부를 수도 있고 경쾌한 리듬으로 무더운 열기를 속 시원하게 뚫어주면서도 중독성이 강한 노래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방영이 끝난 이후 음원 발매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부르이웃 돕기와 미국 뉴욕 타임스에 실릴 비빔밥 광고를 촬영하는 데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런 냉면이라는 노래에도 숨겨진 일화가 있는데요. 원래 냉면이라는 곡은 이 트라이브가 작곡하고 원투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힙합 듀오 그룹이 부를 예정이었지만 박명수 씨와 제시카 씨가 불러도 되냐는 무한도전 측의 의뢰를 받고 지금 저희가 아는 냉면이라는 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투가 부른 이 냉면이란 곡이 어땠을지 참 궁금하네요. 혹시 지금 들리는 곡은 김씨와 정준하의 사라진 것들이라는 노래의 제목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이 곡에 대해 좀 더 설명해보자면 김씨와 정준하의 사라질 것들은 모항적 분위기의 미니멈 일렉트로닉 곡입니다. 일렉트로닉 곡은 신디사이저, 드럼머신 등의 전자악기를 주로 사용하여 고유한 패턴을 병행시키면서 반복하여 만든 음악을 일렉트로닉 곡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곡은 베이스의 묵직함을 잘 살렸고 불웅장하면서도 모험적인 분위기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이 노래는 힙합, 현대 무용, 탭댄스, 미니멀한 음악이 따로 놀지 않고 조화를 잘 이루어졌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지의 탭댄스, 힙합이라는 장르를 넣어 지루함을 덜어준과 동시에 몽환적인 분위기를 잘 살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랩 부분에서는 빈진호가 랩 피처링을 해주었고 코러스 부분에서는 이소라님께서 안무 파트는 안무가 아르미님께서 직접 제작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고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곡 자체를 따지고 보면 굉장한 곡이지만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래도 음악적 특성상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었던 곡인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렇게 무한도전 가요제의 노래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 우진씨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제 옛날 추억도 생각나기도 했고 다시 듣고 보니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곡에 놀라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무한도전을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정민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신 시험 걱정보다는 놀 걱정하기에 바빴던 제 옛날 시절을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한편으론 제가 엄청 어렸을 적에 방영된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것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무한도전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와 같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옛 사진 앨범을 펼쳐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 이기는 당나귀 MC의 이정민. 남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젓지 선글라스 광고입니다. 밝은 태양에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아도 되는 고성능 선글라스입니다. 정말 좋네요.